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 국적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울산과 부산, 충남에서 조사를 받는 68명 모두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의 본거지를 두고 가상인물을 내세워 SNS 등에서 연애 빙자 사기를 벌이다 국내에 송환된 부부. 경찰은 울산에 압송된 부부를 상대로 밤낮 가리지 않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부부가 조직 총책을 맡게 된 경위와 조직 운영 방식 등 범행 전반은 물론이고 캄보디아에서 체포와 석방을 반복하는 사이 현지 경찰과 뒷돈 거래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는 1년 동안 1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12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부부 신병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물어놓고 조사를 했고 구속이 되면 시간이 많으니까 또 차근차근 또 궁금한 것들을 좀 알아갈 거예요. 국내에 소환된 한국인 피해자 73명 가운데 49명이 압송된 부산경찰청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조사하는 만큼 지역 6개 경찰서로 분산했고 이튿날에는 구속영장 신청 서류 작성에 집중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위장한 뒤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속여 돈을 챙기는 이른바 노쇼 사기 혐의를 받는 피해자들. 경찰은 피해자가 190여 명에 피해액만 7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전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수사하는 로맨스 스캔과 비슷한 범행을 벌인 혐의로 충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17명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속이 결정되면 경찰 수사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피의자들의 범행이 더 드러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북극 한파 영향으로 이번 주에도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로 내려가는 등 이번 주 전국 곳곳에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서해안 지역에서는 이번 주 중반 눈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한파의 절정은 지났지만 여전히 북풍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 800여 세대가 한파 속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또 울산 태화강변 갈대밭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는 등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혔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의정부시 밀락동에 있는 아파트 860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난방까지 중단되면서 주민들은 두꺼운 이불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전기가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지금요. 집에 있는 안에 있는 이불 다 꺼내놓고 덮을 정도거든요. 정전은 아파트 설비인 변압기 이상으로 파악됐고 한국전력공사가 긴급 복구에 나서 2시간 만에 전력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하천 옆 갈대밭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울산 북구 명촌동 태화강변 갈대밭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5군데에서 발생한 점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월드컵대교 남단 양화교 부근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이 전복되면서 3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시흥시 영동고속도로에서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공천원금을 건네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모레 결정됩니다. 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여는 건데 제명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가 김경 시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합니다. 모레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김 시의원 징계안을 상정합니다. 징계 요구안에는 공천언금과 직권남용, 당원 위장 전입 등 5개 비위 혐의가 담겼습니다. 특히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체화됐습니다. 김 시의원이 자수서에 이어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돈을 건넨 시기와 장소 등을 진술한 겁니다.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진술 그리고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공천원금을 포함해 의혹이 수두룩한 만큼 제명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윤리특위는 모두 15명으로 국민의힘이 10명인 만큼 제명이 확실한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제명이 결정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르면 임시회가 열리는 다음 달 말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존 비위 외에 최근 불거진 가족회사 논란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김 시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인 서울시 산하기관들 사업을 가족회사가 따낸 건데 수주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김 시의원이 수주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틀에 걸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이 후보자 거취를 둘러싸고 여야 간 수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단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정을 넘겨 15시간 만에 마무리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 후보자는 마지막까지 각종 의혹에 대해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간의 제 언행과 판단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이후에도 이 후보자를 거듭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더는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을 향해서 지명 철회는 물론 인사검증 시스템 쇄신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 대통령의 탕평 인사 취지는 존중하지만 청문회 결과를 보면 여권에서도 옹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명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범야권이 일제히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최대한 말을 아끼며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여러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을 하셨고요.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임명 강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 사이 협의만 남은 상황인데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국회가 아직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만큼 주말 사이의 여론 흐름과 정치권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정치적 DNA는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기초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의 DNA는 보존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확대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혁신당은 합당 논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차분하고 진지하게 질서 있게 논의하고 자신은 당대표로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는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1인 1표제 전당원 여론조사 투표 결과가 공개된 뒤 SNS에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똑같은 이치로 절차를 밟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자신의 대표 공약인 1인 1표 당원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권리당원 여론조사로 의견을 취합한 것처럼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대대적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전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한 결과 권리당원 응답자의 85.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전 당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당헌 개정안 당원 의견 수렴 결과를 어제 공개했습니다. 투표에는 전체 당원 116만여 명 가운데 37만여 명이 참여해 31.64%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건강 회복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징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어제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 제명 철회와 장동혁 대표 각성 촉구, 한 전 대표를 지켜내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지지자와 소통하는 플랫폼인 한컷에 가짜 보수들이 진짜 보수를 내쫓고 보수와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추운 날 이렇게 많이 나오셨다면서 이것이 진짜 보수 결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중 건강이 악화해 현재 의식 없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현재 급파된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가 직접 상황을 챙기는 가운데 범여권에서는 한 목소리로 쾌유를 기원하는 메시지가 잇따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업무차 베트남 현지에서 머물던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심근경색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다는 소식에 현지로 떠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사안이 엄중하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 조 특보는 실시간으로 현지 상황을 보고할 방침입니다. 제가 긴급하게 현지에 가게 됐습니다. 청와대와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력할 것입니다. 민주평통은 이 부의장의 심장 스텐트 시술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전날보다 호흡 등이 다소 안정적이지만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고 현지 공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임명된 이 부의장은 7선 의원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고 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 당내 경선 주자였을 때부터 정치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진보 진영의 상징적 인물인 이 부의장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범여권에선 쾌유를 기원하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속한 회복을 마음 모아 빈다고 했고 민주당 개별 의원들도 빠른 쾌유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저희 당내 큰 어르신인 만큼, 언론이신 만큼 꼭 쾌차하셔서 얼른 귀국하실 수 있기를 저희 모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 부의장이 아직 할 일이 많다며 반드시 쾌차에 돌아오길 기원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는 28일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김건희 씨는 공판 과정에서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자백했습니다. 다만 6천만 원대에 달하는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마지막까지 부인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는 수사 단계부터 통일교로부터 명품을 수수한 사실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나중에. 죄송합니다. 명품 먹거리와 명품백인데. 이런 주장은 재판까지 이어졌지만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백으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전 씨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김 씨에게 통일교 측 선물을 전달한 사실을 돌연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김 씨 측에 회유가 있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전 씨는 외압이 많아서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일 뒤 김 씨 변호인단은 김 씨가 샤넬 가방 2개를 전 씨로부터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 선물 가운데 가장 금액대가 높은 그라프 목걸이는 수수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이에 김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씨가 목걸이를 받은 최종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출범하기 전부터 시작된 김 씨의 각종 명품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은 첫 법원 판단을 통해 가려질 일만 남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 인사가 나기 전 하루 여유를 두고 기일을 지정한 건데요. 재판부가 왜 그렇게 날짜를 정한 건지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이뤄집니다. 지난 결심 공판 이후 5주 이상 시간을 갖는 겁니다. 왜 2월 19일일까? 선고 기일에 맞춰 재판부는 최종 판단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기일을 정할 수도 있지만 1년 가까이 오랜 기간 심리를 진행해온 만큼 상당한 시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한 점은 다음 달 23일 법관 인사 발령입니다. 인사 대상자는 다른 법원, 다른 재판부로 자리를 옮겨야 해서 그 전에 결론을 내야만 하는데 지기현 재판장 역시 인사 대상자입니다. 인사 전 마지막 날이 아닌 다음 달 20일 하루를 남겨두고 기일을 지정한 이유는 선고 연기 가능성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만약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형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부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곧바로 기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재판부는 피고인을 분리해 선고해야 할 상황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평일 여유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2월 19일 목요일 15시 오후 3시에 이 법정에서 합니다.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다음 달 19일 선고 기일에 꼭 출석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 본류 사건 판단을 맡은 지기현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적게는 1,930명에서 많게는 4,2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 증원 계획보다 최대 5분의 1로 급감한 수준인데요.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에 부정적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 의사 부족에 대비하는 의과대학 증원 논의가 상당 부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 4차 회의까지 진행되는 동안 2037년 부족한 의사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정부가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할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의대에서 600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늘릴 의대 신입생은 1,930명에서 4,200명 사이가 될 거로 보입니다. 산술적으로는 연 386명에서 840명 꼴이지만 급격한 교육 여건 변화를 막기 위해 증원 상한선을 둘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정원 3,058명에서 늘어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할 방침입니다. 의무적으로 10년 복무 조건을 해서 허가를 주는 면허 조건이라든지 분리행 시 이런 그 제재 조치라든지 학비 반환 같은 이러한 페널티를 대한의사협회는 그러나 2035년에 오히려 의사가 최대 14,000명 가까이 남아돌 수 있다면서 정부가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계는 정책 형성을 위한 입력, 그리고 검증 과정을 위한 입력이지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추계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됐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추계위원회로 보였습니다. 복지부는 설 연휴 전 의대 증원안을 확정할 방침인데 의정 갈등 사태 2년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지 관심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지난해 포스코 ENC 공사 현장에서 5건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해당 기업이 맡은 전국 공사 현장과 본사의 산업안전보건 전반을 들여다봤더니 사고가 잇따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포스코 ENC가 시공하던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붕괴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공사 현장에서 감전, 천공기 끼임, 철근 무너짐 사고가 잇따르며 포스코 ENC는 작년 한 해만 5건의 산재 사망 사고를 기록했습니다. 추가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업이 시공 중인 전국 62개 현장에 대해 강도 높은 안전보건 감독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우려대로였습니다. 10곳 중 9곳 꼴인 55개 현장에서 25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겁니다. 안전난간, 작업 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업 통로를 확보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24건이 드러났고 거푸집 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대형 사고 예방 조치 미실시가 6건 발견됐습니다. 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부실이 228건 확인됐습니다. 현장 못지않게 포스코 ENC 본사도 안전보건관리가 허술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지연 선임하는 등 145건의 위반 사항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 노동부 관계자는 타워 크레인이나 굴착기 같이 고위험 건설 기계 장비를 관리하는 본사 담당 인력 중에 자격증 소지자가 거의 없어서 전문적인 관리가 힘든 상황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현장을 지원하는 안전전략 예산도 2022년 109억 원에서 2024년에 66억 원으로 매년 배정액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노동부는 시공 현장과 본사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 403건 가운데 30건을 사법 조치하고 7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더불어 중대재해가 더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철저히 쇄신하는 데 포스코 ENC가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쿠팡 TF를 꾸린 경찰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부터 노동자 산재 사망 은폐, 회계 조작 의혹 등 쿠팡의 갖가지 의혹을 계속 수사 중입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차별 대우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시민사회는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86명 규모의 쿠팡 전담 TF를 꾸린 경찰은 쿠팡의 갖가지 의혹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았는데 수사팀은 쿠팡의 자체 조사와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된 헤럴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3,000개 계정이 저장되었고 약 2,700개 아파트 공동 현관 번호가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게 확실히 하라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메신저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컸던 고 장덕준 씨 산재 은폐 의혹은 형사 기동대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쿠팡 풀필먼트의 채용 기피 블랙리스트 의혹, 회계 조작 의혹에 더해 쿠팡이 김병기 의원에게 고가의 식사를 접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인사청탁 없었던 거 맞을까요? 식사 70만 원 결제 누가 하셨습니까? 지난달 31일 연석 청문회에서는 불성실한 답변 논란이 일었던 로저스 대표 등 쿠팡 핵심 관계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고발도 의결됐는데 청문회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6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고발이 정식 접수됐고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로 배당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는데 시민사회는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 노동자를 과로사하도록 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가만히 있었을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쪽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외부의 힘을 빌려 공권력을 압박하는 행태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쿠팡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제재 등 모든 조치를 당당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SKT와 KT, 쿠팡과 롯데카드까지 정보 보안망이 줄줄이 뚫리고 있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 대책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미 의무화된 서버 감시탑, EDR 구축과 함께 AI 문지기 시스템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미국은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 솔라윈즈를 통한 해킹과 정보 유출 사태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 국방부와 재무부 등 정부 기관은 물론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까지 모두 18,000곳의 보안 시스템이 동시에 뚫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비상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구조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명세서 SBOM과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지 감시하는 EDR을 의무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It calls for federal agencies to work more closely with the private sector to share information, strengthen cybersecurity practices, and deploy technologies that increase reliance against cyber attacks. 백신이 과거 등장했던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를 찾아내 공격하는 스나이퍼라면 EDR은 서버 내부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감시하는 감시탑 역할을 합니다. 유럽 역시 보안사고 감지 및 처리 조치를 의무화했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 돈 14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키로 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역시 정부 주도로 EDR 설치를 순차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기관과 기업의 자율성에 모든 걸 맡겨왔고 결국 대규모 해킹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SKT의 경우 악성 코드가 침입한 사실을 2년여 동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해커가 정보를 탈취한 뒤 침입 흔적도 삭제하면서 추적도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EDR에서 더 나아가 24시간 서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실시간 관리 감독하는 정보보안 인공지능, 이른바 AI 문지기를 도입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내부자가 정보를 유출한 쿠팡 사태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이 이상 접속 기록을 사전에 찾아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EDR이 됐건 방화벽이 됐건 그다음에 뭐가 됐건 수많은 이제 일종의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 무기들을 전체 합동으로 조율하고 조종하고 오케스트레이션하는 AI 있잖아요. 점점 더 똑똑해지는 해킹에 맞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 더 강력한 정보 보안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새해부터 국내 전기차 시장이 가격 전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전기차를 내놓으며 시장을 흔들자 현대차와 기아도 가격 부담을 낮추며 맞불 공세에 나섰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테슬라의 보급형 중형 세단 모델 3입니다. 가장 저렴한 모델도 5천만 원이 넘었는데 최근 사양을 낮춘 새로운 모델이 국내에 4,199만 원에 출시됐습니다. 여기에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적용하면 실제 구매가는 3천만 원 후반대까지 떨어집니다. 테슬라는 지난달에도 모델 Y 가격을 300만 원가량 인하하며 저가 공세를 펼쳤습니다. 중국과 유럽 등 다른 시장에서의 부진을 한국에서 만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중국 내에서 판매가 여의치가 않고 한국이 유일하게 글로벌 판매 지역에서 테슬라 구매자가 늘어나는 시장이잖아요. 그 시장을 보는 거죠. 실제로 테슬라는 국내 시장에서 1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5만 9천여 대를 팔아치우며 1위인 기아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초저가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7천여 대를 팔며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른 비아디는 올해 2천만 원대 전기차로 시장을 더 파고들 계획입니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기아는 EV5와 EV6 가격을 각각 280만 원, 300만 원 내렸고 현대차는 할부 금리를 절반가량 낮춰 200만 원대 이자 절감 혜택을 내놨습니다. 수입차에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길러야 되는 측면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뭐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하는 이제 그런 기능적인 차원에서도 상당 부분 수입 전기차 저가 공세에 국산차도 맞불을 놓으면서 한국 시장을 뺏고 지키기 위한 가격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미국 이민 세관단 속국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숨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당국의 총격 사건이 또 일어나 50대 남성이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는 현지 시간 24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당국 요원의 총격으로 51세 남성이 숨졌다며 총격이 발생한 정확한 경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오늘 아침 연방 요원의 또 다른 끔찍한 총격 사건이 일어났으며 백악관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SNS X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이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며 폭력적이고 훈련받지 못한 경찰관들을 미네소타에서 즉시 철수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요원이 총격을 가해 51세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방요원의 정당방위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숨진 남성의 총기와 탄창을 찍은 사진을 올리고 이것은 총기 소지자의 총이라며 장전됐고 발사 준비가 됐다고 적었습니다. 사망한 남성이 총기를 가지고 있었고 연방요원의 총격은 정당방위임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그린란드 강제 병합을 밀어붙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방문을 계기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 접근권을 확보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트럼프를 움직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개입과 관세 위협을 철회한 건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뒤였습니다. 트럼프에게 굽신거린다고 비난받았던 리터 총장이 결국 해결사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No, I don't. Why would I need to find a way if he's doing the right stuff? When it comes to NATO, he's doing the right stuff. When it is coming to the Arctic, he is focusing us on the right issue.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집단 반발이 더 큰 원인이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EU 차원의 공동 대응과 보복 관세 카드를 내밀면서 동맹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자 트럼프가 물러섰다는 겁니다. But we do prefer respect to bullies. We do prefer science to plotism. And we do prefer rule of law to brutality.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나토 균열을 부추기며 상황을 즐겼습니다. If we compare this with the price of gold at the time, this figure would probably be closer to $1 billion. But I think the United States will also be able to afford this amount. 미국 경제 타격 우려가 그린란드에서 발을 뺀 진짜 이유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트럼프가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Once it started to hurt the economy, that's really when you saw Trump back down and look for an exit strategy. And that's personally what I think this whole talk of we have a future plan for Greenland is all about. It's saying like, I want to calm the markets, but I also want to save face and not look like I'm, capitulating.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관세 정책을 펼 때도 시장에 강한 반응이 나오면 후퇴했다며 트럼프의 진짜 약점은 경제라고 진단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엘브리지 콜비 정책 담당 차관이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 24일 콜비 차관이 한국과 일본의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증진하기 위해 이번 주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문은 인도 태평양 지역이 중요하다는 점과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차관은 이번 방문에서 지난달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과 최근 공개한 국방 전략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시찰 현장에서 관료들의 무능을 비판하며 내각 부총리를 즉석에서 해임했는데요. 조만간 열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관료들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어떤 배경이 깔려 있는지 홍선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한 지방공장 현대화 준공식에 참석해 해당 사업을 담당한 내각 부총리를 그 자리에서 해임했습니다. 사업 차질의 원인으로 관습에 젖은 무능한 관료들을 비판하면서 고위 관료인 내각 부총리를 현장에서 해임하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경제지도 일꾼들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인위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게 초래된 데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관료들 기강 잡기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세대 교체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입니다.
9차 당대회에서 내세울 새로운 사업들은 능력 있는 새 관료들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능을 굉장히 질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보다 이 경험이 풍부하고 또 능력 있는 경제 관료들 상당수 교체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김 위원장은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인민제일주의 전파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성과를 강조해 민심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인민의 훌륭한 휴양 봉사 기지로 다시 개건된 휴양소를 보니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했다는 긍지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관료 기강과 민심 잡기에 동시에 나선 것을 보면 향후 5년간 세대 교체와 함께 4대 세습 발판 마련이라는 의도가 깔려 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최근 사흘 동안 폭설과 폭우가 쏟아져 6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아프간 국가재난관리청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21일부터 지난 사흘 동안 눈과 비로 인한 피해를 집계한 결과 61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으며 주택 458채는 일부가 무너지거나 완전히 붕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설로 인해 4개 주의 주 도시와 인근 지역을 잇는 도로뿐만 아니라 수도 카불과 북부 지역을 잇는 힌두쿠시 산맥의 산란고개도 차단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4일 새벽 서자바주 서부 반둥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8명이 숨지고 82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실종자가 많다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산사태로 주택 30채가 매몰됐고 21명이 구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지역 주민들은 최근 이틀 동안 폭우가 내렸고 특히 지난 23일 매우 많은 비가 왔다고 전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에 몸이 잔뜩 움츠러듭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도로 어제만큼 추운데요. 낮에도 영하에 머물겠고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수도권과 강원 그리고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강원도와 충북 제천에는 한파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한 데다가 바람까지 강해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9도, 춘천 영하 14.3도, 대구가 영하 4.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대전과 전주 2도, 창원 6도, 부산도 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뒤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